자, 여기 염화칼슘을 200g을 탈게요. 네, 염화칼슘 200g.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번 20g. 이 물봉산입니다. 물봉산 20g 타고, 그 다음에 얘를 저어서 녹입니다. 일단 먼저 살짝 녹여줘야 돼요. 자, 작은 통에 이렇게 해서 녹인 뒤에 다시 얘를 큰 통에다가 붓습니다. 물은 200리터예요. 200리터.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리터를 타면은 100리터에 100g 넣고 10g 넣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여기 금방 염화칼슘 그리고 붕소, 칼슘 붕소를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옷이에요.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칼슘 붕소를 주는데요. 저는 이제 고추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은 칼슘 붕소를 최소 한 달에 한 번 연면 시비를 하고요. 여유가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줍니다. 15일 간격으로. 15일 간격으로 한 두 번씩 연면 시비 그냥 이렇게 쭉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왜 주냐면요. 우리가 이제 칼슘을 줬을 때 이 고추가 튼튼하게 자라요. 즉, 이제 칼슘의 역할 자체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가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칼슘이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식물체를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칼슘을 주고요. 근데 이제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잘 안 보여요. 초기 증상을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바로 후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고추의 배꼽. 고추가 배꼽이 썩어요. 사람으로 때 고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끝에쯤에 배꼽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말하기 쉽게 배꼽이라고 이제 칭하고 배꼽 성읍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에 배꼽 성은병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제 하나만 생기면 되는데 문제가 이 한 번 생기면은 그 관리를 잘못하면은 위에까지 다 고추 배꼽 성은병이 옵니다.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하면은 이 배꼽 성은병이 안 오는데요. 이게 이제 칼슘 결핍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는 칼슘을 잘 줘야 돼요. 칼슘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슘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고추에서도 잎을 잘 관찰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으로 뿌리로도 주고요. 뿌리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칼슘을 밀어주면 됩니다. 칼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우스일 경우에는 관주로 밀어줄 때는요, 염화칼슘은 될 수 있으면 주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저번에 보여드린 여기 질산칼슘 또는 뭐 황산칼슘, 그 다음에 NK칼슘, 그런 칼슘을 주세요. 왜냐면 염화칼슘은 이게 이제 염육 집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화칼슘은 하우스에서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노지에서는 염화칼슘 이제 관주를 해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우스는 될 수 있으면은 염화칼슘은 관주로 주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칼슘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칼슘이, 그리고 옆면 시비할 때는 무조건 전체 잎이 다 골고루, 특히 아랫잎들이 다 골고루 젖도록 줘야 돼요. 이 칼슘이 좀 특이하게요, 다른 영양분들은 이 고추에 보면은 물관하고 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관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관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체관으로 영양분이 빨리 올라가는데, 칼슘도 영양분인데 칼슘은 특이하게 체관으로 흡수를 안 합니다. 칼슘은 물관으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부족하면은 칼슘 결핍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을 잘 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칼슘을 주고 나서 물을 안 주면요, 칼슘 결핍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노지 같은 경우에 요즘은 대부분 관수 시설을 했잖아요. 관수 시설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데, 관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칼슘 결핍이 많이 옵니다. 물을 하늘에서 오는 비만 가지고 물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주기적으로 밀어줄 수 있으면은, 밀어주면은 칼슘 결핍이 거의 없어져요. 칼슘이 물관으로 그 칼슘을 흡수를 하는데, 물관이라는 것은 물이, 고추가 물을 빨아 올릴 때 같이 칼슘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칼슘이라는 애가 좀 특이하게, 다른 애들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왜냐면은 그 체관이라는 그 통로가 영양분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 물관으로 올라간 이 칼슘은요, 밑에서 위로만 이동합니다. 밑에서 위로만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이 칼슘이. 그래서 아랫잎도 골고루 다 옆면 시비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을 잘 빨아당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슘이나 이런 영양제를 줄 때, 그리고 방제를 할 때는 항상 오전에만 하세요. 오전에만. 오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오후에 하실 때에는 5시 이후에 5시 이후에 하세요. 한낮에 하면은 얘네들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약해라고 그러죠. 약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칼슘이라는 애를 우리가 이제 관주로 밀어줄 때는요, 칼슘만 주세요. 또는 염화칼슘이 있으면, 염화칼슘은 제가 이제 하우스는 주지 말라 그랬죠. 염화칼슘만 주시고요. 노지에서는 뭐 하우스에서 줄 때는 뭐 질산칼슘 있죠. 질산칼슘이나 NK칼슘, 또 자기가 필요한 칼슘, 그 포대 안에, 한 포대에 있는 그 칼슘만 따로 그대로 간주를 하세요. 다른 거하고 섞지 마시고요. 특히 붕소하고 같이 그 관주로 줄 때는 붕소를 넣으면 안 됩니다. 두 개가 서로 흡수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물로 관주로 줄 때는 칼슘만 준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대신에 포대 안에 같이 칼슘이 있는 것은 그대로 같이 줘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대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나 붕소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붕소랑 같이 주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옆면 시비할 때는요, 칼슘이랑 붕소를 같이 줍니다. 그 옆면 시비는 왜 또 같이 주냐면은, 이 잎에서는 기공으로 흡수를 해요, 영양분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여기 줄기, 고추, 그 다음에 고추잎, 그 다음에 꽃, 다 모든 곳에서 다 영양분 흡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골고루 다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때 이제 칼슘하고 붕소를 같이 주는데요, 이때는 왜 또 붕소를 넣냐면은, 이 고추에는 잎 뒷면에 기공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앞면에도 기공은 있어요. 기공은 있으니까 이때 이제 그 붕소가 하는 역할이, 이 기공이 이만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만하면은 붕소를 주면은 붕소가 이렇게 기공을 넓혀 줍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갔던 칼슘이 쉽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칼슘을 줄 때, 옆면 시비할 때 말하는 옆면 시비할 때는 붕소를 같이 주는 이유가, 이 붕소가 대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이 줍니다. 이거 잘 아시고, 옆면 시비할 때는 칼슘하고 붕소를 같이 주고, 관주로 줄 때는 칼슘만 주라.
그것만 이제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붕소는 또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붕소도 결핍이 나타나면은 고추에 이렇게 가루 줄무늬가 생기죠. 이게 붕소 결핍입니다. 붕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해보니까 칼슘하고 붕소가 결핍이 생기는 주 원인은 둘 다 칼슘하고 붕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물을 안 줘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수 시설 해가지고 물을 잘 주시는 분들은 칼슘하고 붕소 결핍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물을 잘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줄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칼슘이랑 붕소 결핍이 옵니다. 지금은 이제 5월 이제 중순 이후 넘어가면은 오후 늦게 물을 줘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물 주는 거는 또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칼슘하고 붕소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칼슘하고 붕소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연면 시비하고, 여유가 되면은 기본 원칙은 원래 저는 15일에 한 번꼴로 칼슘하고 붕소는 연면 시비하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양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량은 그럼 기본 100리터를 계산하면요, 100리터에 칼슘은 100g, 그 다음에 붕소는 10g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추가 더 크면은 이 양을 늘리고요, 고추가 더 어릴 때는 양을 줄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만 숙지를 하시고, 그 기본에서 줄이고 늘리는 것은 이제 농부님들이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칼슘은 무조건 물 100리터 큰 통 있죠, 100리터에 칼슘 100g, 붕소 10g 넣으면 됩니다. 붕소는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붕소 자체가 미량 요소, 고추가 조금만 있어도 되는 요소가 미량이고요. 칼슘은 다량 원소입니다. 고추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슘도 간주로도 주고 많이 하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200리터를 탔고요. 고추가 조금 더 크면은 이제 고추 얘만 제일 많이 컸잖아요. 나머지 애들 아직 어린데도 200리터를 주고요. 좀 더 크면은 이제 500리터를 주고요. 좀 더 크면은 이제 1톤을 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때 되면은. 지금도 제가 이제 고추 지금 줘보니까 1시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한번 줄 때.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한번 이제 이렇게 영양분 주고, 또 한 번은 또 방제하고, 또 한 번은 또 물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하고, 고추 줄도 쳐야 되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 칼슘하고 붕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칼슘 붕소 잘 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칼슘을 그래서 미리 칼슘 넣고 물 계속해서 잘 줘야 돼요. 물은 최소 이제 주기적으로 날씨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꼴은 하우스는 무조건 물 밀어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밀어주시고요. 물량은 또 따로 나중에 하고, 오늘은 칼슘하고 붕소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